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미국 날짜로요. 탑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All About 바이든의 캠페인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할까 하지 않을까, 그 문제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질 바이든 여사의 선택의 순간, 선택 내지는 결단의 순간,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족, 배우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나 예리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가 이쪽에서 볼 때, 이쪽에서 볼 때, 아무튼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 맨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현재의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게 뭐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언론과 인터뷰할 때의 문제, 주치의와 또 다른 전문의와의 백악관에서의 만남, 또 중요한 것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끝내고 의회가 전부 내일부터는 의사당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 줌 미팅부터 하거든요. 하원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화를 한대요.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정치인과 기부자들의 바이든 사퇴하라 하는 압박은 강해지는데,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여론과 동떨어져서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부정하는 거, 처음에는 뭐 잘못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잘못이야? 토론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망상적인 요소, 여러 가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실제로 어제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격전지에서는 토론 이후에 오히려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섰다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구가 하도 많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망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본인에게 나쁘게 나온 결과를 안 믿는다 하는 것도 망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는 반항 내지는 저항, 나가라 내려가라 하는데 내려가지 않는 것, 아마 일주일쯤 더 지나고 날 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제는 권력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cling to power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반항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공화당의 아주 노련한 정치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바이든이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구로 나갈 것이다. 오늘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라든가 정치적인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반세기, 50년을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대통령이 왜 지금은 거의 맹목적인 저항을 하는가? 물론 당내에서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그렇고 많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의 힘이, 말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더 큰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고, 여론이야 한두 가지 뭐 바이든에게 조금 좋은 게 나온다 할지라도 거의 바이든 대통령 사퇴해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물론 사퇴할 수도 있고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음 주도 뉴스가 다이나믹한 사이클이 될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상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가 사퇴 압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이제 22분짜리보다 더 많이 오늘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라는 그런 그 앵커가 물어볼 때 그 토론 영상 보셨어요?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퍼즈, 좀 멈춥니다. 멈추고 마치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표정과 말을. 그걸 내가 봤던가 안 봤던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아마 안 본 것 같아. I don't think I did. No.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정말 내가 봤나? 안 봤나? 그러니까 질문지를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봤나? 안 봤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해도 사람들은 확대경으로 쫙 보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착각할 때도 있고 말 실수할 때도 있지만 토론 이전, 지난주 이제 열흘이 됐네요. 목요일과 그 토론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슨 WURD라고 하죠. 이곳과 인터뷰를 한 그 질문이 백악관과 사전 조율했다 해서 엄청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다, 사전 조율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만 사실은 상식적인 겁니다. 이 같은 사전 조율은. 더군다나 지금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서로 일반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저야 요즘은 인터뷰 거의 안 합니다만 인터뷰할 때 사전 질문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떤 때는 꼭 이 인터뷰를 해야지 되겠는데 사전 질문을 준다기보다 저쪽에서 이러저러한 것은 빼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면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러면 그때 이렇게 보고 나면은 저쪽에서 이런 걸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도 당연히 물어봐야지 되는 게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겠습니다. 하고는 어차피 거의 모든 질문이 저의 경우는 라이브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차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백악관에서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8가지를 줬다고인가 하더군요. 그래서 그 8가지 가운데서 이 진행자가 4가지를 억셉트를 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때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인터뷰하는데 평소에 인터뷰할 때도 이번에 ABC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평소에 인터뷰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어떤 것을 인터뷰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안 물어보겠습니까? 당연히 대강은 이렇고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할 때 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질문 조율 과정에서 흑인 미디어 담당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점들은 아주 대통령이 흑인들의 표를 많이 받는 것은 바이든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결과이고 민주당의 레가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고요. 또 다른 WURD 말고 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랬다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 캠페인 시즌에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다. 평소에도 흔한 일이다. 그런데 더 예민하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제일 먼저 보도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가 2월 달에 이제 대통령의 최종적인 가장 레이티스트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잖아요. 주치의가 국군병원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건 3사람인가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 파킨슨병, 신경계통이죠. 그리고 심장병 관련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주치의 자체는 대통령 너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치의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치의 아래 주치의 말하자면 주니어 이런 주치의들은 대통령이 인지력 테스트 받아야지 된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들 가운데서는 기부자는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봐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가장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부자 가운데서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은 릭 카루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릭 카루소가 운영하고 있는 아메리카나인가요? 글렌데일에 있는 거기서 들으실지 글로브몰에서 들으실지 아니면 요즘 릭 카루소가 라치몬드 그쪽도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들으실지 알 수가 없는데 릭 카루소도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에는 민주당에 돈을 기부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대선 전쟁에서는 돈이 총알입니다. 전쟁에서 총알이 없으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는 것 보면요, 아주 큰 기부자요. 그 큰 기부자 가운데서 얘기를 해보면 한 10대 1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 안 되겠어. 나도 홀드해야 되겠어. 돈 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백악관에서는 소액 기부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액 기부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액 기부자가 어느 정도 바탕이 되면, 그리고 소액 기부자는 다 한 표씩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뭉칫돈도 필요한 겁니다. 푼돈도 필요하지만 뭉칫돈도 선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은 민주당의 상원, 하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버뱅크가 지역구인 지금 하원이면서 상원 본선에 나가잖아요. 아담 셰프 연방 하원 의원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인지력 테스트하는 게 옳다. 이거 며칠 전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한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걸음을 뗀 겁니다. 민주당의 하원의 중진 의원이.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보태긴 했어요. 인터뷰하던 도중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두 사람 다 인지력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트럼프도 분명히 중병을 앓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그러한 것들도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킴 제프리즈라는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와야 불과 몇 표 차이 안 나니까 가지고 오면 본인이 하원 의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킴 하프리즈의 하원 의장이 된다는 것은 미국에서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겁니다.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나왔고,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부통령, 그것도 여자가 나왔고, 하킴 제프리스도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하원 의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하는데 사퇴 압박을 견디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는 하원이 의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원도 마찬가지고요. 다수당짜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럴 위기가 굉장히 높은데 민주당조차 분열돼서 그러면 상원은 물론이고 하원도, 그럼 하킴 제프리스 본인의 입장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원 의장이 된다는 꿈을 버려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라고 하죠. 하킴 제프리스가 줌 미팅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역사상 최초의 하원 의장,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원 의장이 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백악관 스텝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내일, 모레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름까지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들은 데이비드 엑셀로드, 모든 제임스 카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물러나야지 된다 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좀 전에 상원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마크 워너 상원 의원 어제 전해드렸죠. 버지니아가 지역구고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월요일인 내일 저녁에 이제 미팅을 소집을 한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결단이 나야지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으로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 것을 이어받기가 쉽다고 보니까 그럼 부통령 후보를 물색을 해야지 됩니다. 하고 있겠죠. 뒤로 다 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미국에선 재앙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민주당은 엄청 곤란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일 중요한 바이든 대통령을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위스콘신, 지금은 펜실베니아에 갔거든요.
위스콘신 주에서 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미리 기획됐으니까 사람들 쫙 플래카드 들고 가서 막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4년 더 이런 구호를 Four more years 라는 구호를 외치는 그 타임 다 있어요. 서로 리허설하고 그 타임에는 사람들이 신용만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잡지 애틀란틱의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만 하는 것 같더라.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물러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다가 아니야. 트럼프 물리치고 물리치지 않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하는 것은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위험해. 지금 민주당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의 자기표 계산 이외에는. 그런데 4년 더, 4 more years를 외칠 때는 그냥 신용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도요. 위스콘신에서도 나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 하면서 20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선거잖아요. 2024년인데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말실수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내가 2024년이라고 생각하는데 2022년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바이든이라고 말해야지 될 때를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라고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께서 거의 다 알아서 들어주시잖아요. 숫자, 뭐 0 하나를 덜 붙인다던가 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그게 안 통합니다. 목요일에 토론 이후에는 야, 저게 나이 들어서 인지력이 없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했고 4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막 겨룰 때 했었던 얘기는요. 제가 당선이 되면 아주 지루한 4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뭐 예전에 중국의 어떤 뭐 그런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막 소리치지도 않고 막 살벌해지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경랑의 시기를 4년을 보낸 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심이 됐었죠. 사람들이. 지금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등장한다 말한다 하면은 불안하고 긴장감을 갖고 하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위스콘신 없으면 못 이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6군데 격전지가 있지만 특히 블루 민주당의 벽으로 딱 쌓여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 지난번에 다 이겼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위가 나오거든요. 위스콘신은 그나마 어제 나온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는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앞서갔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저런 막 복잡하게 스케줄 여기 갔다가 또 뭐 이랬다가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찰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펜실베니아주로 갔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런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해내고 나 이렇게 정력적이야 하는 말실수 계속 해가면서 옆에는 질 바이든이 항상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큰 행사인데 노조원들 있는 민주당원들도 있고 하는 뭐 해리스버그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북서쪽에서는 교회에서 뭐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들이 쫙 모이죠. 조시 샤피로 주지사는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사퇴한다면 그도 물망에 오른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부지사, 뭐 펜실베니아 시장 이런 사람들 쭉 다 나와 있고요. 아무튼 펜실베니아주를 이번에 선거 캠페인 이 기간 동안 10번을 방문한 걸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2020년도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겼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10만 표도 못 넘긴 8만 2천 표 차이로 승리를 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트럼프가 이길 확률을 57%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급하기도 하지만 제일 급한 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걸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시간을 갖진 않았고요. 지금부터는 잡지 애틀란틱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애틀란틱은 미국에서 가장 뭐라고 하나요? 좀 수준이 높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본인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지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잡지고,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지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체입니다. 이 두 군데서 거의 제목이 똑같아요. 질의 선택입니다. 질 바이든의 선택, 선택의 순간, 아니면 뭐 질의 초이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아예 질 바이든이 Defender in Chief, 우리가 군 통수권자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방어 통수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이코노미스트고요. 그 전에 이 애틀란틱에서는 이건 스텝 라이터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냐면요. 어떤 역사학자예요. 말하자면 펠리시아 콘블러시라는 역사학자, 유니버시티 오브 벌몬의 역사학자고, 이 역사 뭐 이런 뭐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의 영부인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얘기한 것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코노미스트를 전해드리겠는데, 자, 이 창이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자면 질 바이든의 선택의 순간, 기본적으로 맞다니까요. 영부인과 대통령이 대화를 하는 건 맞는데 이 질 바이든이라는 퍼스트 레이디가 너무나 독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의논을 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반대, 이런 건데 질 바이든 여사는 한 번 반대했고 한 번은 이제 찬성을 했는데, 이 역사학자는요, 질 바이든 이전에 두 명의 퍼스트 레이디를 얘기를 합니다. 엘리너 루즈벨트와 레이디 버드 존슨, 린든 B 존슨의 부인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 한 사람은 나가라 했고 남편이 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은 나가지 말아라, 은퇴한 뒤에 평화로운 삶,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남편은 물론 다른 요소도 다 보고 결정을 했겠지만 이런 영부인들의 충고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또 질 바이든은 또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람보다 질 바이든 여사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B 존슨도 그랬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너 루즈벨트는 1944년도에 남편이 예를 들어 선거에서 이겨도 살아남지 못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1944년 전쟁 중이었지만 고혈압도 있고 그로 인한 무슨 심장, 낮에는요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암이 위장으로 전이된 것으로 믿어졌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엘리너 루즈벨트는 굉장히 활기 있는 삶을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남편의 애인까지도 인정을 하고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달려야지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일하고 본인이 해놓은 여러 가지 레가시, 3선까지 했고 지금 4선째잖아요. 이 루즈벨트 때문에 51년도에 수정헌법 22조로 중임 이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수정헌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엘리너 루즈벨트는 남편이 했었던 레가시가 있는데, 전쟁 전에는 공황,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그걸 마무리를 못하면 마무리를 하다가 숨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에게 이기긴 했습니다. 이겼지만 남편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죠. 그때 뉴딜 정책은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린든 B 존슨도 이것도 또 역시 전쟁 중이네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트남전. 그래서 월터 크론카이트 때문에 린든 B 존슨이 재선 출마하는 것을 포기를 했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떠오르는 후보들도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린든 B 존슨도 역시 레이디 버드 존슨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전쟁 중인데
남편의 건강을 생각한 거예요. 린든 B 존슨도 만성 우울증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랬고, 심장 질환이 있는, 그 유전병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뭐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활동할 때 메모를 보냈어요. 남편에게. 뭐, 나는 재선 이거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하는 시기까지 와이프가 꼼꼼히 챙겨서 은퇴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 린든 B 존슨은요, 고별 연설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질 바이든 여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이런 그 시작을 할 때부터 정치 시작은 질 바이든 이전에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때가 초기였으니까 이어졌잖아요. 그때마다 질 바이든 여사에게 엄청나게 의존을 했었던 가족에게, 헌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런 바이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건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질 바이든 여사를 바이든 방어 통수권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 민주당의 리더십이 미국의 영부인에 달렸다. 자유세계 그 지도자가 마치 그 양로원에서 간호사가 노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는 것, 널싱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이게 바로 토론 끝내고 아래 이렇게 그 토론 사회자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천천히 바이든 대통령이 계단을 내려오고, 그리고 참 잘했어요. 질문도 다 잘 알아듣고 답변도 다 참 잘했어요 라고 얘기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우파에서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하죠. 영부인이 파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파워에 집착한다. 드러지 리포트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건 노인학대다. 노인학대래요.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해주지. 본인이 클링투 권력하니까 남편인 노인을 학대해서 저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다. 저는 이 노인학대라는 말이 너무 섬뜩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이 또 다른 것이라는 게 가장 합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과 결혼 생활 47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9살 차이가 납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이미 70세가 넘었어요. 남편이 81살이니까 몇 세가 되나요? 72, 73 생일에 따라서 47년 동안 남편을 너무너무 강하게 보호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딱 가려져 왔다가 그 토론하는 그날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질 바이든은 날마다 봤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일반 사람들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남편의 어제와 오늘 다름이 없는데 많은 일들을 3년 반 동안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재선에 나가서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유권자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안심하지 않아요. 민주당 지도자와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날이 갈수록 이미 비공개적으로는 기자들에게 우리 이거 큰일이야 하면 누가 먼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줄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원에서도 뭐 213명 가운데 5명만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동의를 해야지, 린든 B 존슨처럼 해줘야지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줬던 그 대의원 표를 아주 편안하게 릴리즈를 시켜줄 수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보통 이제 이 같은 파워에 대해서 배우자가 완전한 그 역할권을 쥐고 있지는 않죠.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그런데 지금 바이든을 보면은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질 바이든이나 바이든에 관련된 책, 자서전 등등을 보면 질 바이든 여사가 남편에게 물러나라, 그리고 그 역할 맞는 것을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75년도에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때는 질 바이든이 전혀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질 바이든도 어렸을 때 결혼해서 금방 결혼하고 금방 있다가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 없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와 사별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딸도 잃고 아내도 잃고 어린 두 아들만, 헌터 바이든과 형인 모 바이든, 2015년도에 암으로 숨진 그 두 사람만 있었을 때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질 바이든,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딸도 있어요. 2004년도만 하더라도 대선에 나가볼까 하고 여러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질 바이든이 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질 바이든 여사가 2004년도니까 24년 전이죠. 집에서 비키니를 입고요. 배에다가 아무렇게나 노자를 썼대요. 노자를 쓰고 계속 방을 걸어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노다. 알아서 해. 바이든이 받아들였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열정적으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당신 나가야지 돼 했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당신 사퇴하면 안 돼.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질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 바이든도 바빠요. 그냥 모양만으로, 무늬만으로 대학 교수인 게 아니라 백악관에 있으면서도 풀타임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풀타임.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텔러였는데, 아버지가 GI 빌로 군대 갔다 온 그 GI 빌로 무슨 경영대학원을 나오고 로컬 은행의 그 헤드를 했었던, 지역은행의 최고 경영자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GI 빌, 교육, 이런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고 할 만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질 바이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방어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거죠. 백악관 안팎에서 그 어린 아들 둘, 스텝마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아이도 낳아서 키우면서 이러면서 이번에도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욕하는데, 왜냐하면 질 바이든 여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아들 법정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그쪽에 가서 공개 행사하고 또 다시 법정으로 오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아니 국민의 말이야 세금을 저렇게 낭비를 해. 그거 다 이제 전용기 타고 다녀야지 되니까요. 그랬지만 질 바이든으로서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족사가 헌터 바이든 불법 총기를 불법으로 뭐 샀다 해서 지금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가족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뭐 이런 것들도 그 정도였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정책에 있어서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은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하나를 지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질 바이든 여사가 본인 스스로를 닥터로 불려주기를 원하는 것을 좀 걸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학 박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박사 맞아요. 그러면 그냥 박사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의사 이런 경우 닥터라고 부르지만 보통은 무슨 꼭 박사라고 안 하잖아요. 뭐 한국은 많이 하더만요. 김 박사, 이 박사, 정 박사. 미국에선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릴 자격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글쎄 여성 혐오에 대한 그런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파에서, 아니 무슨 지가 무슨 박사라고. 박사 맞긴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그래서 그렇지, 그런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이든 대통령도 말이야, 질 바이든은 그냥 질 바이든이라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 되지 꼭 닥터 질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비난을 할 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여보하면서 보호를 해줄 테고, 이 패밀리 타이즈가 굉장히 강한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이, 특히 헌터 바이든이 뭐 알코올 중독에서 빠졌다가 나오고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역경을 이겨내고 인내력이 있는 거고 회복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토론 끝나고 그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프롬프터 보면서 뭐 연설 뭐 웬만큼 활기 있게 하고 했었던 그때잖아요. 질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존이 아니라 존이에요. 존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진 질 바이든 여사가 조 바이든을 사퇴하도록 그만두게 할 사람은 아닌 듯 보인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주가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심각한 분열을 보이는 그런 한 주일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조금 좋은 주일 수도 있어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거든요. 그런 때는 막 연설하고 하는 것이다. 텔레프롬프터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기자회견이 중요하죠. 여기서 잘하면 이번에 ABC 방송과 해서 아주 실수하진 않았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버텨야지 된다고 버틸 수 있다고 질 바이든과 조 바이든 그의 가족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질 바이든보다 조 바이든에게 한 표를 건다. 50년 정치 이력을 쌓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뉴스 굉장히 재밌게 생겼어요. 요즘 여러분들께서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무척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도 봤습니다. 언제 봤냐고요? 잠자는 시간을 줄였죠. 죄송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뉴스를 더 열심히 연구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한국 정치를 보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가 미국 정치에 대입을 해보는 것이라든가 미국 정치 드라마도 보잖아요. 우리가 뭐 하우스 오브 게임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그 돌풍에서의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